결혼한 지 벌써 5년째 되어가는 여자예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어서 늘 골머리를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네요. 저희 시어머니를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남편은 집안의 차남이에요. 위로는 형님 한 분 계시고 막내로 자라왔어요. 가족 구성원들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 시아버지, 아주버니, 형님 다 좋은 분들이에요. 조카들도 솔직히 너무 귀여워요. 딱 한 분 시어머니만 저와 사이가 별로네요. 뭐 우리나라에 살면 고부갈등 어쩔 수 없나 봐요. 고부갈등 겪지 않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뭐랄까 참 별로예요. 너무 솔직하시고 직설적이다라고 할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요즘 말로 노빠꾸이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엄청 끔찍하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참 힘드네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답답해 하시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씩 다들 민망해 할 때도 상당히 많고 난감하기도 해요.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상당히 많죠.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인사를 하던 날 조용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알아서 판단을 빠르게 했었어야 했는데 서빙을 하시는 직원분께 오지랖을 떠는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알아서 어련히 잘 하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하시는 거 있죠? 원래 깔끔하셔서 그런가 싶었죠 처음엔. 한정식 집이다 보니 음식이 아무래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오지랖을 계속 하시면서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옆에 시아버지께서 애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나무라셨지만 할 말을 정말 솔직하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면박을 줘도 오지랖이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는 솔직히 한없이 관대한 것 같은데 남한테는 욕만 안 했을 뿐이지 할 말 정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면 무릎 상한다. 그렇게 자세 잡으면 안 되는데 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첫 만남부터 뭔가 센세이션이었죠. 연애를 할 당시에는 원래 어머님 저러셔? 이렇게 묻기 좀 뭐했어요. 그냥 정말 직원들 생각하셔서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처음 봤을 때와 비슷한 일이 생겼네요. 상견례를 보통 코스 요리집을 하니 가기로 하고 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도 직원분들에게 무릎 꿇고 하면 무릎 닳겠다, 아프겠다 이러시며 오지랖을 떠시는 거 있죠? 이번에도 시아버지께서 입단속을 시키시라 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하게 할 말만 또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나 뜨거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민망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아버지께서도 좋으시고 지금의 남편이 너무 좋았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평생 시어머니 매일 볼 것도 아닌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죠. 그냥 이런 사람도 있나 하고서요. 어머니께서 조그맣게 세탁소를 하시는데 동네 세탁소에도 평소에도 사람들이 와서 수다를 떨고 뒷담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 얘기하다가 오지랖도 하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했던 가게이시니 여기에서 모든 시발점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조금의 뭔가 수틀리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평소에 동네 사람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되셨더군요. 또한 외모에 대해서 오지랖을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누가 벌써 머리가 벗겨졌냐느니 방송에 나오는 누구는 성형수술해서 저렇게 된 거냐느니 이런 말들을 정말 너무 많이 하세요. 드라마 볼 때도 감정이입을 하셔서 쟤네 왜 저러나? 저러는 건 아니지 역정내면서 보시기도 하고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인데 명절 때도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께서 솔직히 음식을 잘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차례 음식 같이 하네요. 남편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뭐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겠나 싶어요. 조금 하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음식만 집어먹고 아들은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시는지 우리 아들 한번 먹어봐 제 앞에서 하시면서 열불이나 죽겠는 거 있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시부모님들 이런 분들 없다고 하는데요.
저만 잘못 걸렸는지 늘 고생이네요. 왜 저만 이런 시댁 만나 고생이고 마음 아파해야 하는 건지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명절 때도 고생하는 며느리에게는 단 한마디 고생했다는 말 없고 남편에게만 아들 잘하고 있지? 이러고 있고 정말 화가 나요. 오지랖뿐만 아니라 아들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시더군요. 남편이 둘째라서 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워낙 오지랖도 오지랖이고 자신에게 참 관대하신 분이에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니 평소에도 심심하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세탁소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아무도 없으면 심심하시긴 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 말동무가 필요한데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잘해주시니 점점 이렇게 변하셨네요. 그러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아들 자랑도 엄청 하셨나 봐요. 사람들이 모일 때 남 얘기를 정말 자세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누구누구는 배가 많이 나왔고 어디가 작고 어디든 처졌고 다리가 너무 짧네 등등 너무 막말을 이렇게 하시네요.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도 혼자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잘 하신대요. 들을 때마다 점점 저의 실망도 커져갔고 저와 큰 트러블이 있지 않지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아서 답답해요. 뭐 거의 자주 안 보니 평소에는 뭐 저한테 막 대하시는 것은 아닌데 한 번씩 서운하게 하시니까 오지랖도 그렇고 아들만 챙기시는 부분이 싫더라고요. 시아버지, 아주머니, 남편은 이제 다들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세탁소를 하시니 굳이 남편 옷 정장 다려주시겠다고 먼저 많이 나서세요. 요즘 다른 곳은 잘 못한다. 엄마가 해야지 잘하지 등등.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가족들 앞에서 쏟아내세요. 점점 스트레스가 극대화되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서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고생이 많다고 몸보신 시켜주신다 하셨어요. 맛있고 비싼 음식 사주신다고 하셨죠? 괜찮은 장아찌이 있어서 가자고 하셨어요. 한자리에 모여서 드시는데 마치 다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아기 가져야지 않겠니? 식사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 너는 힘써야 하니 이거 먹어야지. 너무 낯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빠는 안 먹어도 되니 우리 아들 먹어. 이렇게 하시면서 민망했어요. 시아버지께서 화제를 돌리려고 해도 전혀 그럴 기미가 없으셨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 이거였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는 이미 아이가 있으셨어요. 갑자기 첫째는 금슬이 이렇게 좋아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는데 너희는 금슬이 안 좋은 거냐? 이러시는 거 있죠? 물론 손주 또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께서도 정말 좋은 자리에 왜 그러냐고 나무랐어요. 형님도 있고 애기도 있는데 굳이 나 뜨거운 얘기 할 필요 있나 싶은 거죠, 저는. 그랬더니 신나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주버님 부부에게 너희는 금술 좋아서 둘째 계획도 있겠는데? 이러시면서 와이프가 몸매 좋으니 또 가져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듣다 못한 아주버님이 말리셨어요. 사실 이날 술도 한잔하긴 했어요. 술 기운에 말씀하시는 거라곤 하지만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아주버님이 좀 성질을 내셨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라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한테 또 너희는 네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문제 있을 리 없는데? 하면서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갖든 안 갖든 그건 우리 자유인데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자리가 급 심각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방정부진 입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까지 뭐라고 하니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엄마 편 하나 안 들어준다며 갑자기 또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해코지 하시니 저도 심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리게 되었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며 따졌죠. 갑자기 제 인생이 처량해졌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으며 시댁에 와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공략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우선 남편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선언을 했어요. 남편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듣고 나더니 잘못됐다며 난 너 없이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강하게 나갔네요. 막말하고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리고 시아버님께도 도저히 안 되겠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시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을 시어머니께서 결국엔 아시게 되었어요.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라 그런지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꼬랑지를 막 내리는 것 있죠? 내가 잘못했다 우시면서 우리 아들 이혼남으로 만들어주지 말아줘.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어머님의 소중한 아들이듯 저희도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딸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무작정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반성하시는 거예요.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해도 상관이 저는 전혀 없었어요. 돌싱으로 살면 되니까요. 반성이라는 것이 이번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말이죠. 첫째로 절대로 오지랖 짚지 않겠다. 둘째로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겠다. 절대 함부로 하지 않겠다. 셋째로 농담도 하지 않겠다. 자녀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일체 뭐라 하지 않겠다고 지장까지 받아서 각서를 받아냈네요. 제가 강하게 나와서 짜릿하게 복수를 해서 통쾌했어요.